노인 냄새, 이곳만 씻으면 없어진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특정 부위를 씻는 것만으로는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없습니다. 노인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냄새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노인 냄새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최근 이러한 냄새가 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그 냄새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어떤 질병의 시작일 수 있는지는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저 위생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이 들면 특유의 냄새가 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공식 명칭은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노화 냄새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는 노년층 인구가 많은 일본이 가장 활발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원인은 이노넨 알데히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방산의 산화 물질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서 더 많이 검출됩니다. 이 물질이 많아지면 특유의 퀴퀴한 풀냄새 혹은 오래된 책 냄새 같은 묘한 냄새가 납니다. 불쾌한 악취는 아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냄새입니다. 실제 2012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이 냄새를 테스트했더니 고령자의 냄새를 다른 연령대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냄새의 강도보다는 질감이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불쾌도는 오히려 낮은 편이었습니다. 즉, 노인 냄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악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 냄새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라는 생각에 심리적인 위축이 생깁니다. 나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남들이 불쾌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쌓이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생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냄새의 원인 4가지와 해결 방법 8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할 내용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서로 다짐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피부의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2가지는 피부의 자연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피지를 만드는 세포가 줄고 땀샘도 작아지며 땀 분비량도 감소합니다. 그 결과 피부 표면은 쉽게 마르고 수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공기가 건조한 계절엔 노인 피부는 심각한 갈라짐과 각질을 동반한 건조증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 표면의 유분은 산화되고 노넨 알데히드 같은 냄새 물질이 생성되기 쉽습니다. 또한 건조한 피부는 세균에 취약해지고 냄새 분자들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수분 부족은 노인 냄새의 가장 근본적인 환경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항산화 능력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몸 안에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항산화 효소의 분비가 줄고 대사 능력도 느려집니다. 활성산소는 몸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를 공격하고 피부 조직을 파괴합니다. 이때 피지 성분이 산화되면서 이노넨 알데히드 같은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지방산 산화물로 바뀝니다. 특히 햇빛이나 스트레스, 흡연, 식습관 문제 등이 산화를 더 촉진시킵니다. 결국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도 취약하고 노인 냄새가 잘 발생하는 환경이 됩니다. 항산화 식품이나 생활 습관이 이 시기에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재생 능력의 감소입니다. 피부는 매일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재생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느려지고 죽은 각질이 제때 제거되지 않습니다. 피부에 쌓인 각질은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나 피지, 땀, 노폐물과 뒤섞여 냄새를 머금게 됩니다. 또한 각질은 세균의 서식처가 되기 쉬워 냄새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목 뒤, 귀 뒤, 겨드랑이처럼 재생이 더딘 부위일수록 냄새가 쉽게 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피부 재생이 느려지면 피부 자체의 방어력도 떨어지고 노인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성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노화와 함께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은 피지선의 기능을 유지하고 피부 두께와 유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호르몬이 줄면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자연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피지 분비가 줄고 산화에 더 민감해져 냄새가 더 잘 나는 환경이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과 80세 이상 고령 남성에게서 노인 냄새가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도 호르몬의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호르몬 감소는 피부뿐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까지 불러오므로 심신 모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노인 특유의 체취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냄새가 더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냄새를 방치하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냄새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냄새를 줄이고 건강까지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특정 부위만 씻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100번 씻어도 집안이나 옷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인 냄새를 줄이는 8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습입니다. 보습은 노인 냄새 관리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피부가 마르면 피지와 수분 균형이 깨지고 냄새 유발 물질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공기가 건조해져 피부 속 수분이 더 빠르게 날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피부가 쉽게 트고 갈라지며 냄새가 잘 배고 오래 남습니다. 보습을 지키기 위해선 4가지가 중요합니다. 보습크림, 수분 섭취, 가습, 충분한 수면입니다. 보습크림은 하루 2번 이상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씻고 나서 3분 안에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르는 부위는 목, 귀 뒤, 팔꿈치, 무릎 뒤처럼 건조하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피부가 접히는 부위일수록 냄새가 잘 생깁니다. 보습제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약산성 제품이 적절합니다. 연고보다는 수분 유지력이 있는 로션이나 크림이 더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모르는 사이에 탈수되기 쉽습니다.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지만 하루 5잔 정도는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국이나 과일처럼 음식으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가습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겨울철 실내는 생각보다 훨씬 건조합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히터는 바람이 뜨거워 피부를 직접 건조하게 만듭니다. 장시간 사용은 피하고 전기장판보다 온돌식 바닥 난방이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는 회복하고 수분을 스스로 채우려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는 금방 메말라갑니다. 하루 6시간 이상 편안하게 자는 습관이 피부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노인 냄새의 절반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보습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노년기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지 체력 유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노인 냄새 관리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땀이 조금이라도 나면 피부에 자연 보습 효과가 생깁니다. 땀샘이 자극되면 피부 표면이 촉촉해지고 죽은 각질도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이것이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볕을 쬐는 것은 소독과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은 피부 표면이 세균 활동을 억제하고 살균 작용도 해줍니다. 그래서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걷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이 일상 속 활동도 충분합니다. 특히 목 뒤, 귀 뒤, 두피는 노인 냄새가 잘 생기는 부위이므로 햇볕을 잘 쬐게 되면 살균 효과가 더 큽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오히려 피지 산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무리하게 뛰거나 숨이 너무 찰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가볍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3회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의류와 침구 세탁입니다. 냄새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옷과 이불, 베개 같은 생활 속 섬유에 남아 오랫동안 배게 됩니다. 피부에서 나온 피지와 땀은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고 섬유 틈새의 냄새 입자가 단단히 붙어버립니다. 그 결과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청결하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특히 베개와 이불은 밤새 피지와 땀을 직접 받기 때문에 노인 냄새가 가장 먼저 스며듭니다. 세탁하지 않은 속옷이나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의 커튼이나 벽지에도 냄새는 서서히 흡수되어 생활 공간 전체에 묵은 냄새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씻는 것과 함께 생활용품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노인 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탁은 일주일에 한두 번 햇볕에 완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의 자외선은 냄새의 원인을 분해하고 세균을 줄여줍니다. 건조기도 좋지만 자연광에 말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는 환기입니다. 공기가 정체된 공간은 냄새가 벽과 천장에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냄새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오래 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건조해지며 냄새가 더 강하게 퍼집니다. 하루 한 번 이상 10분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꿔줘야 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를 열면 햇빛과 바람이 함께 들어와 공기순환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베란다 문을 활짝 열거나 양쪽 창을 동시에 열면 빠르게 환기됩니다. 소파나 옷장 뒤 공간도 냄새가 갇히는 곳이니 주기적으로 환기가 필요합니다. 환기를 자주 하면 노인 냄새뿐만 아니라 곰팡이 냄새나 먼지 냄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환기로 여는 습관, 그것이 집안 공기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섯째는 샤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를 자주 하면 냄새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샤워는 피부의 보호막을 없애고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조한 피부는 냄새를 더 잘 머금습니다. 그래서 샤워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특히 귀 뒤, 목 뒤, 겨드랑이처럼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는 조심스럽고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이 부위들은 노인 냄새가 가장 잘 나는 곳입니다. 반대로 손등이나 종아리 같은 부위는 지나치게 비비면 피부가 손상됩니다. 샤워할 때는 거친 비누보다는 피부 자극이 적은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비누는 알칼리성이 강해 건조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닦고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피부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신욕은 몸의 피로를 풀기엔 좋지만 노인 냄새 제거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냄새의 원인은 대부분 상반신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신욕보다는 샤워를 하되 냄새가 잘 나는 부위를 정확하게 씻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째는 노인 냄새 제거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노인 냄새의 주원인인 이노넨 알데히드를 줄여주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 바디 샴푸, 데오드란트, 속옷용 탈취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향으로 냄새를 가리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향수나 방향제처럼 강한 향이 나는 제품은 노인 냄새와 섞이면 더 불쾌한 냄새가 됩니다.
냄새는 덮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거 제품을 고를 땐 피부 자극이 적고 자연 성분 위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향 제품이거나 은은한 향만 나는 제품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속옷이나 잠옷을 위한 탈취 전용 세제나 스프레이도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노인 냄새는 피지와 피부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화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산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름진 육류보다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귤, 브로콜리, 키위, 비타민E가 들어있는 견과류와 해바라기씨 등이 피부 산화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은 하루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영양제를 드셔도 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부담이 적습니다. 여덟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피부와 체내 산화를 크게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피부 속 산소가 줄어들고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해지며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또한 입 냄새와 땀 냄새가 노인 냄새와 섞이면 더 불쾌한 냄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술 역시 간 기능을 약화시키고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되지 않은 노폐물이 피부를 통해 냄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체취 개선뿐 아니라 전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노인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8가지는 하나만으로 효과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냄새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지만 생활을 바꾸면 서서히 줄어들고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몸을 씻는 것보다 생활을 바꾸는 것이 더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냄새 없는 노년 건강한 인상으로 오래도록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노인 냄새는 단순한 채취가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을 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 환자에게서는 특유의 단내 같은 달콤하면서도 묘한 냄새가 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노인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예전보다 강해졌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실금과 변실금입니다. 소변이나 대변이 조금씩 새어나오면서 옷이나 침구에 스며듭니다. 처음엔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냄새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요실금은 여성에게 많고 변실금은 남성 노인에게 많습니다. 속옷이나 이불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개인 위생 관리가 어렵습니다. 샤워나 세탁을 잊게 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인 냄새는 더 빠르게 심해집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냄새에 무감각해지고 청결에 무신경해지는 겁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혹시 평소와 달리 목욕을 잘 안 하거나 옷을 며칠씩 입고 있다면 그건 인지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깔끔하던 분이 갑자기 청결에 둔감해졌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우울감이 깊어지면 활력이 떨어지고 자기 관리가 느슨해집니다. 몸을 씻지 않고 씻어도 대충 씻게 됩니다. 노인 냄새가 심해진다는 건 내면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간접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은 하나같이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냄새를 무시하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노인 냄새가 심해졌을 땐 먼저 건강을 의심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냄새를 통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 가족이 가장 중요한 관찰자입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 변화된 습관, 작은 단서라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냄새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인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냄새를 통해 우리는 더 일찍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넘기신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냄새는 하루 만에 생기지 않고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다시 보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직접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마음속으로만 결심하는 것보다 글로 적고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이 5배 이상 실천 확률을 높인다는 심리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침구류를 세탁하겠습니다. 보습제를 이제부터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짧은 다짐이 큰 변화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다른 분의 다짐을 읽으며 나도 힘을 얻고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혼자 사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도 혼자보다 함께일 때 훨씬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년 건강의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